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그 머신러닝 파트 중에서 특성 선정 및 데이터 분리 부분을 좀 파보도록 할게요. 일단 특성 선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이 판매량을 알고 싶어요. 어떤 판매량을 알고 싶은데 이 판매량에 영향을 주는 데이터들이 뭐가 있을까? 내가 알고 싶은 정답지는 판매량이고, 그다음 여기 영향을 주는 게 뭐 할인 가격이라든가, 그다음 어떤 제품의 뭐 가격이라든가, 그다음 현재 홀리데이 정보, 연휴가 있으면 좀 판매가 증가하겠죠. 약간 이런 애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한데, 내가 무조건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한 다음에 다 쓰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이 판매량에 영향을 주는 애들만 특성으로 선정을 하겠다. 이게 여기에서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선정하는 부분을 보면은 제가 그냥 따라하기 할 때는 그냥 코릴레이션이라고 하는 함수를 그냥 막 썼어요. 그래서 내가 데이터 프레임 점 코 한 다음에 실제 내가 이 판매량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확인을 했었던 거죠. 이 판매량이 실제 영향을 주는 게 0.53, 0.70, 0.50, 0.61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어떤 코릴레이션을 찍은 어떤 상관관계를 통해 가지고 이 중에서 높은 애들을 선정을 했었던 거죠. 0.3에서 0.5 사이,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어떤 내가 판매량에 영향을 주는 애들을 찍어보니까 0.3에서 0.7 정도가 나오면은 절대값으로 뚜렷한 양적 상관관계,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뚜렷한 음적 상관관계를 뜻하고, 그 다음 이게 값이 큰 0.7이나 1이 나오면은 강한 양적 상관관계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뭔가 판매량에 영향을 주는 재료들을 기계한테 학습을 시키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실제 판매량에 영향이 거의 없는 애들은 열심히 재료로 줘봤자 시간만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좋은 재료만 주자. 아까 이게 포인트였습니다. 그럼 요 코릴레이션에서 나오는 요 값들, 이런 값들이 무엇이냐? 근데 솔직히 여기에서 필요한 거는 내가 그냥 뚜렷한 0.3에서 0.7 정도가 절대값으로 이게 이제 뚜렷한 거니까 여기에 중간적인 한 0.5 이상을 그냥 쓰자라고 해서 그냥 컴퓨터한테 맡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코릴레이션 함수 쓰고 0.5보다 큰 거 한번 찾아보자.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데이터 프레임 연산이죠. 판매량에 영향을 주는 실제 0.5보다 큰 애들이 H 클러스터, 프로모션, 홀리데이, yes or no, 그다음 프로모션, yes or no니까 요 네 가지를 피처로 선정을 하면 끝나는 거죠. 근데 이걸 약간 수학적으로 좀 접근을 하면은 여기에는 피어슨 상관계수가 뭔지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고 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 상관계수는 어, 일단 기본적으로 파이썬에서 주는 게 피어슨 상관계수라고 하는 거고, 조금 골치 아프지만 수식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자세히 보면은 각각의 어차피 상관계수는 판매량과 어떤 것, 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Y는 판매량이라고 보시면 되고, X는 뭐 할인. 그래서 할인의 실제 값하고 할인의 평균값, 그 다음에 그 판매량의 실제 값하고 판매량의 평균 값들을 실제로 같이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쭉 한번 이제 본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수식을 한번 보시면은 요 밑에 있는 거는 평균과 각각의 값의 제곱. 이거 잘 보시면 분산입니다. 분산이라는 값이 되는 거고, 각각의 값들과 평균 간의 어떤 제곱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죠. 제가 여기에서 나오는 부분이 이 피어슨 상관계수가 이렇게 이제 R이라고 하는 값으로 나오는데, 이걸 한번 이해하기 전에 간단하게 수학에 대한 평균, 편차, 분산, 표준 편차에 대해서 잠깐 짚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자바 점수,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점수, 데이터베이스라는 점수, 운영체제라고 하는 점수 네 가지를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각각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평균은 구하기 쉽죠. 평균은 그냥 단순하게
전체 합을 전체 개수로 나눠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4분의 전체 합 해가지고 85가 나옵니다. 평균이. 뭐 평균은 그냥 내가 대략적으로 우리 집단의 평균이 몇 점이나 나오는지, 우리 학생들의 평균이 몇 점이나 나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이 학생이 어떤 이제 점수들이에요. 근데 이 학생의 점수의 편차를 보면은 원래 각각의 점수와 평균을 뺀 거를 편차라고 보시면 돼요. 편차는 85에서 그러니까 80에서 85를 빼면 마이너스 5, 90에서 85를 빼면 5,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각의 편차는 원래 점수에서 평균을 빼면 편차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편차의 전체 합은 0이에요. 그러니까 편차는 실제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평균 대비 내가 각각의 점수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냐를 각각의 과목별로 계산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분산은 실제로 사용되진 않고 나중에 어떻게 보면은 활용되는 그 표준 편차를 위한 중간 단계밖에 되지 않아요. 분산은 각각의 편차들을 다 합치면 0이잖아요. 나중에 쓸 수가 없어요. 나중에 뭐 4분의 전체 합으로 하면은 분모가 0이 되니까 0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쓸 수가 없는데 얘를 너네들이 이만큼 떨어졌어. 근데 얘네들을 증폭을 시킵니다. 제곱을 시켜서 25, 25, 너 이만큼씩이나 떨어졌어. 그리고 나서 이 떨어진 애들을 평균을 구해요. 그러면은 증폭된 애들의 평균은 125다 라는 거예요. 증폭된 애들의 평균은 125다. 증폭된 애들의 평균은 125다 이렇게 나왔는데, 결국은 이 애를 우리가 궁극적으로 쓰는 거는 거의 표준 편차인데, 표준 편차는 이렇게 증폭된 애들을 평균이 125인데 여기다 루트를 씌워주면은 11.15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니네들이 지금 각각의 떨어진 게 이 정도인데 증폭을 시켰던 애들을 다시 눌러주니까 11이 나왔죠. 그래서 이 표준 편차가 뜻하는 거는 평균 대비 각각의 과목들이 한 11.15 정도 떨어져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평균이 85가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면은 85가 여기 평균이라고 하면은 평균 사이에 마이너스 85가 이렇게 되는, 여기가 85지점이 되고, 그 다음 85 빼기 11인 한 74점도, 그 다음에 96점도까지, 그럼 74에서 96까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다 라고 하는 식으로 뭐 그래프를 또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평균은 뭐고, 편차는 뭐다, 분산은 각각에 떨어져 있는 애들을 증폭을 시켜서 증폭시킨 애들의 평균이구나. 하지만 그렇게 증폭시킨 애들의 평균인 분산을 루트를 씌워서 다시 눌러주면은 평균 대비 이 정도 떨어져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표준 편차를 쓸 수 있는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은, 표준 편차가 어느 정도 뭐 표준 편차가 크면은 시장이 불안정하다, 표준 편차가 작으면은 시장이 안정적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평균 대비 표준 편차를 계속 보면서 이제 좀 나중에 또 활용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편차는 뭐고 분산은 뭐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각각의 어떤 요소랑 평균, 이 위에다가 그 언더바를 치고 그 다음에 x라고 치면은 이 x의 평균이라고 보면 돼요. 이 x는 지금 아까 이야기할 때 할인이라고 해서 할인 값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뭐 30% 할인할 수도 있고 50% 할인할 수도 있고 70% 할인할 수도 있다. 30% 할인할 때는 판매량이 100개였다가 50% 할인하니까 150이었다가 70% 할인하니까 170이었다. 결국은 이 30, 50, 70의 평균을 각각의 요소랑 뺀 다음에 제곱을 시킨 약간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분산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분산하고 표준 편차를 통해서 요 피어슨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살짝 풀이를 해보면은, 제가 데이터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각각의 이제 학생들이에요. 학생들의 점수표가 1, 2, 3, 4 5명이 있다. 여기에 있는 거를
네, 한번 따라 해보셔도 됩니다. 여기 있는 거를 제가 한번 뭐 일시정지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제가 pd 데이터 프레임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st1, st2, st3, st4, st5 각각의 그 요소들을 리스트 안에 리스트로 정의를 하게 되면은 80, 90, 100이 스튜던트 1, 50, 100 그죠? 여기가 스튜던트 1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트 안에 리스트를 넣으면은 각각의 하나의 행으로 이제 데이터 프레임으로 생성이 되는데 얘를 어떻게 보면 student, stu, std 데이터라고 이렇게 명칭을 할게요. 근데 이렇게 std 데이터의 컬럼명까지 주면은 조금 더 깔끔하겠죠? 그래서 컬럼즈는 따로 분리해서 할게요. stdata.columns를 재정의하겠다. 처음은 처음 컬럼의 점수는 자바 프로그래밍이고 두 번째는 파이썬 프로그래밍이고 세 번째는 DB 프로그래밍이고 네 번째는 운영체제 OS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각각의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런 데이터들과 이런 데이터들이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다라면 그러면 우리가 자바랑 데이터베이스의 점수가 상관관계가 있을까? 이 말 뭐냐면 자바를 잘 보면은 데이터베이스도 잘 본다. 자바를 못 보면은 데이터베이스도 일반적으로 못 본다 라고 하는 경향을 보는 거예요. 이 상관관계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그래서 자바가 올라갈 때 DB가 같이 올라가면은 양적 상관관계. 근데 얘가 자바가 올라가는데 그럼 DB는 그때 값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음의 상관관계. 뭔가 이렇게 서로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찾아보겠다는 거죠. 이거를 실제로 코릴레이션 찍어보면은 그 파이썬에서는 numpy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numpy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쓰면은 np.coefficient 해가지고 이 st 데이터에 제가 요번엔 파이썬과 데이터베이스, 파이썬도 분석할 때 필요한 거고 데이터베이스도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std 데이터에 첫 번째는 std 데이터에 파이썬을 두고 그 다음에 y에다가는 std 데이터에 db라고 하는 결과값을 주면은 상관계수가 0.96767565가 나온다고. 되게 상관계수가 높은 거죠. 제가 봤을 때 그 0.3에서 0.7이 뚜렷하다. 그 다음에 0.7에서 1이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했는데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즉 여기는 어레이로 나오는데 이게 실제 요 두 개를 뭐 파이썬과 파이썬 그 다음에 db와 db를 뺀 그 애들은 무조건 파이썬하고 파이썬 두면 어떻게 같이 값이 올라가니까 1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여기가 실제 코릴레이션 값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구해졌다. 그래서 실제로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 라고 그냥 보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거를 찍어보면은 import cmon as SNS, 그러니까 매프로 라이브러리의 좀 상위 레벨 차트인데 이 SNS에는 뭐가 가능하냐면은 lm플롯이라고 해서 리니어 플롯을 하나 찍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x는 컬럼명을 써주시면 돼요. x는 파이썬, 그 다음에 y는 db라고 하는 컬럼명을 두고 데이터는 std 데이터. 결국 여기 있는 데이터에서 실제 파이썬이라고 하는 것과 db라고 하는 거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번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딱 그래프만 딱 봐도 파이썬이 30점일 때 데이터베이스도 점수가 낮은 22점이고 그 다음에 파이썬이 100점일 때 db는 실제 90점 정도 나오고 약간 결국은
서로 못 보면 같이 못 보고 잘 보면 같이 잘 본다. 그래서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는 양적 상관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상관관계가 높구나. 그러면 얘는 재료로 쓰기가 좋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의 R 값은 아까 이야기했던 0.96 요 값이 나오는 거고요. 결국은 이 R 값이 서로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느냐 이걸 그냥 같이 그 값으로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거를 한번 이 실제 0.96이 계산으로도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까 이 표로 보면은 일단 분모를 따로따로 나눠서 한번 계산해 보면은 분자가 각각의 값이란 평균을 뺀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럼 여기에서 여기 있는 값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요 std 데이터에 있는 값을 찍어 보면은 std 데이터에는 파이썬과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점수가 있죠. 근데 이 중에서 요 x가 어떻게 보면 파이썬, 이 파이썬 데이터니까 여기를 파이 데이터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이 데이터는 std 데이터에서 파이썬 컬럼을 세팅한 거고, db 데이터 같은 경우는 std 데이터에서 db라고 하는 컬럼을 세팅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파이 데이터는 총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고, db 데이터는 총 5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데이터가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지 한번 수식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값을 보면은 각각에 있는 값을 평균을 뺀 거예요. 각각에 있는 값을 먼저 이 값을 평균을 뺐다라고 보시면은 여기서 파이 데이터에서 파이 데이터 평균을 구하려면은 파이 데이터의 미는 실제 여기에서 sum 파이 데이터의 전체 합을 랭스 파이 데이터의 길이로 나누는 거죠. 전체 길이를 합으로 나누면은 평균이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 파이 데이터의 평균은 뭐다? 파이썬의 평균은 75점이에요. 그 다음에 db 데이터의 평균을 한번 볼게요. db 데이터의 미는 평균은 똑같이 그 db 데이터에서 랭스 길이만큼을 나눠준다라고 보시면 되죠. db 데이터. 그러면 결국은 평균은 다 구했어요. 파이 데이터의 평균은 프린트 한번 찍어 볼게요. 프린트 파이 데이터 민, 그 다음에 db 데이터 민. 결국은 파이썬이 조금 더 높긴 하네요. 75점, 72점. 자, 그러면 이 파이 데이터에서 아까 분모가 각각의 파이 데이터에서 파이 데이터의 평균을 뺀 거가 이게 각각의 요소 하나하나씩이에요. 얘네들의 합이 파이 데이터에서 실제 하나하나씩을 뺀 거,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파이 데이터 평균을 뺀 거죠. 이거 지금 편차를 뺐으니까 검색해. 그 다음에 이 뺀 거랑 db 데이터에서 db 데이터의 평균을 뺀 거, 이거 두 개를 곱했잖아요. 그죠? db 데이터에서 db 데이터를 뺀 거를 이거 두 개, 이렇게 해서 서로 각각을 뺀 다음에 곱하고, 너네들은 이만큼 차이나, 너네들도 이만큼 차이나, 이거를 전체 데이터를 이제 합치면 되는 겁니다. 이거를 곱하기 한 거를 여기다 곱하기까지 쓸게요. 곱하기 한 거를, 그러면 각각이 곱해졌죠? 지금 요소들이. 그 다음에 이거를 sum 하게 되면은 3120이 나옵니다. 그럼 분자는 실제 나왔죠? 분모도 한번 구해볼게요. 분모도 간단합니다. 분모도 여기에서 식을 보면은 각각의 요소들의 제곱이라고 보시면 돼요. 각각의 요소들의 제곱, 이거 빼기 파이 데이터 민의 제곱을 쓰려면은 제곱을 쓸 때 import numpy as empty라고 하는 거 쓰면은 뭐 그냥 파워해서 이거의 제곱,
원래 파워에 2의 제곱은 4, 2의 3승은 8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요 데이터의 제곱을 시킨 애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파이 데이터가 원래는 여기가 15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25가 있었고 이런 애들을 전부 다 제곱을 시킨 각각 요소들, 각각의 데이터들을 제곱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시킨 애들을 실제로 합친 다음에 루트를 씌웠습니다. 얘들을 합친 다음에 너네들은 요만큼 루트를 씌우고 그 다음에 import numpy np.sqrt sqrt가 np numpy라고 하는 것 안에 numpy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안에 sqrt 루트를 씌울 수 있는 그 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np.sqrt 해가지고 54.772575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이거 구한 거죠. 지금 전체의 합을 루트를 씌웠고 이것도 합을 루트를 씌운 다음에 서로 곱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db 데이터, 그 다음에 db 데이터 min을 sqrt로 한 애를 이렇게 이거 곱하기 줄이음표 한 다음에 db를 넣으면 3224 이게 이제 분모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분자분의 분모 하면은 0.9675 이게 이제 피어슨 코 릴레이션 상관계수가 된다. 아까 나왔던 값이랑 똑같잖아요. 결국은 실제 요 피어슨이라고 하는 거 식을 한번 여기 수식을 그대로 한번 덧셈 곱셈 그 다음에 제곱 연산을 통해서 그냥 풀이를 해봤는데요. 실제로 여기에 있는 그 r이라고 하는 값이 결국 높으면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간다. 실제 평균 대비 차이를 서로 곱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평균의 곱의 합, 그 다음에 요 판매량의 평균 차이의 곱, 이거를 곱한 거는 실제로 비슷하게 증가를 한다. 거의 그럼 그 값이 1에 가까워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r이라고 하는 값이 결국 그냥 한번 이 수식을 그냥 조금 그냥 코해서 함수로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한번 곱셈, 뺄셈, 제곱, 그 다음 루트 연산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 값을 한번 확인해 본 것 뿐인 거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결국은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그 값이 r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는구나. 근데 이게 결국은 서로 같이 증가하는 형태를 띠면은 양적 상관관계가 있다. 근데 만약 그래프가 얘는 올라가는데 얘는 떨어진다. 그러면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값을 우리는 그냥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썼을 때 보면은 여기 있는 내용은 그냥 이제 풀이를 했었던 내용이고 우리가 그 따라하기 할 때 데이터를 불러와서 실제 피처를 선정을 했었죠. 피처 선정할 때 보면은 이런 걸 확인했을 거예요. 피처스 데이터 점 코릴레이션 찍어가지고 봤을 거예요. 그러면은 in 데이터는 pd.read csv 해서 우리가 데이터셋 폴더에 있는 피처스 리그레이션 이그젬플 데이터를 가지고 했는데 요 inData.co를 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아까 그냥 따라할 때는 그냥 코릴레이션을 쓰세요라고 했지만 이 코릴레이션이 뭘 뜻하는구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그럼 우리가 이 판매량하고 다른 피처들을 우리가 뭘 쓸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프로모션
이 실제 판매량하고 프로모션이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 0.7 이상이잖아요.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애들만 우리가 재료로 쓰겠다. 이 포인트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더 심도 있게 내가 저 식을 그래도 한번 풀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저게 이 값이 어떻게 도출되는지 알고 싶다라고 하면 아까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 수식을 따라해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그냥 이제 그 수식까지는 필요 없어 그러면은 이 상관 개수만 그냥 활용해 주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상관관계가 높은 애들을 재료로 써서 훈련을 시킨다, 이게 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뭐 피어슨 상관계수 말고 스피어만 캔달이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는 요 수식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결국 특징이 뭐냐, 요 피어스는 두 변수가 동시에 서로 증가를 하면 1에 가까워지고, 감소를 하면은 실제 같이 감소하면 그것도 1에 가까워지고, 근데 만약에 하나는 증가할 때 하나는 같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반응을 하는 변수들만 재료를 쓴다 포인트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features data.correlation 해서 실제 로직으로 보면은 상관관계 개수가 0.3에서 0.7의 중간인 0.5를 뚜렷한 상관관계 개수로 세팅을 하고 피처를 선정을 하니까 이런 피처들이 선정이 됐다. 그래서 얘네들을 재료로 쓰겠다. 이게 이제 특성 선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나중에 좀 들어가면은 이 특성을 선정하는 또 방식이 여러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단 하나라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이 사람이 왜 0.5를 썼고 이 중에서 왜 이거를 선택을 했는지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번 타임에는 데이터 분리하는 부분을 또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특선 선정 이 부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